네, 이제 서울시 안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에 있어서 많은 분들 투자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 안에서 재개발이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대선입니다. 3월 달에 이제 대선이 이제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3월 달의 결과에 맞춰서 후보자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정식 이제 취임하는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에 이런 이제 누가 되던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많은 이제 그 재개발 이슈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대선에 맞춰서 어떤 공약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투자의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의 지역,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재개발에 맞춰서 향후 미래 가치가 높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게 되면 이제 5월 달 이후로 정비 사업의 핵폭탄급 이슈가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정비 사업 안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그 전에 준비를 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고점이라고 오해받는 지역.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진 지역 중에 한 군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런 이제 고점인 지역도 있는 반면에 바로 이제 반대로 저평가 지역도 있고 그걸 플러스해서 개발 예정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개발에 따라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 따로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로 어떤 지역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역세권 시프트 동의석 걷고 있는 지역, 바로 마포구에 위치한 성산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고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개발 압력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이런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성산동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5월 이후 정비 사업 핵폭탄 이슈급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제 기사 내용, 이제 헤드라인 머릿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재명 재개발 규제 과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만 봤을 때에도 이런 이재명 후보 자체가 재개발 규제 자체가 너무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보다는 이런 이제 재건축의 규제가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개발도 이런 규제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2017년도에 출범이 되고 나서부터 25번에서 26번 정도 이런 규제 정책이 시장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만큼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이런 풍선 효과, 계속적으로 풍선 효과가 이제 전국적으로 나타나면서 전국의 집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이 된 지역이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그만큼 이런 집값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 머릿말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규제 완화 실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세금, 재건축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재명 후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 두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다 정비 사업 규제 완화를 한다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헤드라인 머릿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이재명도 확 푼다 공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본래의 기능 살려 도심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서울 도심 안에 250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죠. 그만큼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은 동일선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재건축, 재개발 신속 이제 협의 도입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신속 통합이라든가 공공 재개발의 경우는 이 사업 속도를 빨리 해서 주택 공급을 빨리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재개발의 경우는 이런 신속 통합이랑 공공 재개발에 비해서 사업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일반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의 이런 신속 통합이라는 이런 사업 속도 빨리 할 수가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500%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3종 일반 주거 시설, 그다음에 넘어갔을 때는 뭐 준주거 지역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용적률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보다는 높게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높게 받을 수는 없죠. 거기서 플러스해서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신설을 해서 용적률 500%까지 상향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용적률이 그만큼 올라가면은 높게 지을 수가 있고 높게 지으면 당연히 사업성도 증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진단 자체가 너무 이제 좀 과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죠. 이 안전진단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의 완화 한 목소리 내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누가 되든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관련 시장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대선 후보 자체들만 봤을 때도 윤석열 후보든 아니면 이재명 후보든 정비사업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에도 정비사업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어떻게 된다? 그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5월 정권 바뀌면 정비사업 규제에 풉니다. 솔직히 지금 아직은 누가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제 3월 달 대선 결과가 나와 봐야지 이재명 후보가 되든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되든 아니면 다른 후보가 되든 이런 이제 그 대선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식 취임하는 달이 바로 5월 달이죠. 5월 달에 정식적으로 취임이 되고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하면은 바로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투자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선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가가 상승이 됐을 때 그만큼 시세 차익이라든가 개발에 따라서 높은 이제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겠죠. 선점. 투자 전략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규제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고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제 서울 평균 아파트가 10억 이상이다, 11억, 12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은 피가 붙으면서 정말 이제 웬만한 서민분들 접근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실거주로 접근하셔서 이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재건축에 따라서 이런 신축 아파트도 얻어 가시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이런 이제 소형 주택으로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이제 레버리지 전세를 활용하셔서 소액으로 접근하신 다음에 투자로 접근하시면은 이런 신축 아파트까지 얻어 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될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월 전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정말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역세권 위주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점이라고 오해받는 지역,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집가 상승, 이제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용산 지역 집가가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상승이 됐고, 이런 소형 주택의 경우는 상승은 됐지만 그렇게 아파트만큼 큰 폭으로 상승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왜? 바로 지도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업무단지, 용산민족공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죠. 그다음에 GTX A 노선이라든가 신안산선, GTX B 노선, 신분당선, 이런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교통의 호재라든가 자연 환경이라든가 일자리도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여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산의 경우는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용산 60% 이상이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가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노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노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대단지, 신축 명품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면서 이런 재개발 이슈가 강한 만큼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개발 가능성 높고 투자하셨을 때 걱정 없이 투자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정말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역세권 시프트 동의서 걷고 있는 지역, 바로 성산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는 정부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역세권 시프트가 250m까지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50m까지 이제 1차 개발지로 늘어났죠. 2차로 봤을 때는 500m까지 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성산동 안에서도 가자 역세권 350m 바운더리, 그다음에 2차로 봤을 때 500m까지 지금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지역들 바운더리가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 역세권 고밀 계획 나왔죠. 지금 이제 서울시 안에서도 소규모 재개발 사업 고밀 지역 개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307개 역세권 지역 주변으로 이런 개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더더욱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11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DSR이라고 대출 규제, 그 다음에 금리까지 인상이 된다고 하면서 아파트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가격 자체도 너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 지역 바로 소액으로 2,500세대 아파트 소유할 수가 있는 기회, 성산동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지역은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 이제 서울시 안에서도 뭐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뭐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건축허가 제한이라든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아무데나 투자를 하시면 현금 청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산동의 경우는 역세권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청산 걱정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걱정 없이 일반 민간 재개발로 이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비사업 큰 바람이 분다. 바로 집가, 소형 주택의 경우 집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규제 완화에 따른 이제 투자자분들은 준비를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빠르게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는 바로 재개발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바로 소액으로 가장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는 바로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선점 꼭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용산, 그다음에 성산동에 승부를 거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금 청산 걱정 없이 재개발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고 운때 맞아서 정말 개발되면은 아파트 입주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상담은 저희와 함께 이제 상담하셔서 실제 이제 현장도 나가 보셔서 실제 눈으로 보시고 투자 판단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